자, 오늘 이제 11월 29일 토요일이고요. 11월이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달 그리고 2026년도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삼성 SDI 주가, 저는 사실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12월과 2026년도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대응들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어저께 삼성 SDI는 그 넥스트 거래까지 합쳐서 장 전에 넥스트 거래에서 이게 프리마켓이죠. 프리마켓에서 9%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본장에서 그게 하락이 바로 나오고 0.5%로 본전으로, 그러니까 본절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넥스트 거래에서의 그 변동성 자체는 여러분들, 그 호가창이 상당히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게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KRX 우리 본장 흐름으로 차트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어제 뭐 삼성 SDI는 약세였지만 또 뭐 에코프로나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은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결국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 1.5% 정도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 미장이 추수감사절로 하루 휴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장만 따라가던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 또 아버지격인 미장이 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역시나 약간 숨고르기 구간으로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좀 전에 끝났던 미장을 보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죠. 나스닥도 0.65% 정도 반등을 해줬고, S&P 500도 다우존스도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 또 블랙 프라이데이 또는 앞으로 12월 달 FOMC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반등으로 만들었고, 물론 장이 조기에 끝나긴 했지만 선물 시장도 상승을 꽤나 크게 해줬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 저점 바닥을 딛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어저께 그 이제 다른 여타 SK 하이닉스나 이 반도체 쪽의 수급들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거,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수급들은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 저는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수급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저는 차트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만한 게, 좀 이걸 볼게요. 그러니까 2차 ESS 배터리 정부 입찰 돌입, 또 최주선 삼성 SDI 3원계 배터리 승부수 이번에도 통할까라는 건데, 일단 정부 주도 산업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ESS가 저장 장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 큰 그림으로 볼 때 AI 때문이죠. 이 AI 데이터, 또 데이터 센터, 또 전력량,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가 단순히 전기 자동차 판매량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 쪽의 전력량의 문제들까지도 앞으로 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이제 더 폭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ESS에 대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 이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알고 있어서 그래.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호재들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로 볼 때는 결국에 하루하루 추세는 이 미 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한 상승폭과 그리고 하락폭들이 각 섹터들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고, 누구는 더 올라가고 누구는 더 하락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수급들이, 더 올라가는 수급들이 저는 2차 전지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이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증시에 관련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죠. 새벽에 "증시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강세장을 유지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이 주식 시장에 상당히 예민하게, 하락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도 계속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 거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크게 현실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파월 의장의 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이제 연준의 여기에 이제 뭐예요? 그 의장으로 선출하겠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음 뭐 누구는 또 AI 버블이다, 뭐 빅셔트 이 마이크 버리가 엔비디아에 또 하락 배팅을 했고 AI 버블이 지금 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적어도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적어도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좀 시간은 걸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안 터질 거라 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보면요.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 주가, 또 목표 타점,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계속 잘 해오고 있고,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질 때 우리 매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여기서 주가의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걸리면서, 이 구간은 이제 더 이상은 매도 구간이 아니라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으로 볼 때 우리가 1차적인 매도의 타점은 바로 여기 3파 고점 단계이고, 이 3파 고점 단계를 조금 더 마이너하게 뜯어보면 현재 나오는 이 조정이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네. 0.5 라인 여기까지, 뭐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혹은 12월 FMC가 발표가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되고 예상했던 것과는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런 ABC 형태로 한 번 더 우리가 또 잡을 만한 저점까지 이탈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인지는 하고 있으세요.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우리에겐 그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뭐 이리저리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릴 만한 부분들은 저는 없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거라 보고 있고, 또 이런 등락폭들을 우리가 대응할 줄 알아야,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더 크게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 무조건 홀딩이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는 저는 이런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또 여러분들의 영상에 대한 타점들을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결국에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이게 다들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항상 그래 왔듯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문자로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 SDI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제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만 제가 알려 드릴 거니깐요. 여러분들 많이 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또 중요한 시기에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감사하다고 그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아직도 보내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려 보자면, 아직까지도 삼성 SDI를 막 이렇게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장이나 코인 시장까지 시장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결국에 시장을 공부하거나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